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내란마저 이겨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가 빛을 지켜낸 역사를 강조하며 국민 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을 향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럼 광복 80주년 특집 뉴스데스크 이기주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3.1 혁명과 임시정부, 분단과 전쟁, 그리고 4.19와 5.18, 내란을 이겨낸 빛의 혁명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며 선조들이 이룬 자주독립의 빛과 내란을 극복한 빛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80년간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절마다 반국가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을 언급하며 국민 편가르기에 나섰던 점과는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선 과거사를 거론하긴 했지만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피해자, 사과나 보상 같은 구체적이고 강경한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사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며 동반자나 상생 협력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일본 방문 일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출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되면서 극심한 갈등 끝에 경축식이 둘로 갈라졌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가 모두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조금 전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MBC가 오늘에 맞춰 만든 현장 스튜디오에 김경호 앵커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경호 앵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서대문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음악 소리가 큰데 시끄럽진 않습니까? 여기서 화면으로 보고 들어도 축제 같은 열기가 느껴지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지금은 3부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 행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민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내란 극복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죠. 지난 겨울 내란 이후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매일같이 찬바람을 맞아가며 이곳을 지켰는데요. 오늘은 새 정부에 바라는 바람과 희망을 안고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80개의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충직한 일꾼으로 일하겠다며 국민 주권 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소통과 화합, 변화를 이끌어낸 광화문 광장. 지난해 계엄과 내란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광장이 또다시 사람들로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식전 행사인 가수 이은미의 공연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입장했고 박수와 환호가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임명식의 주인공은 오롯이 국민이었습니다. 각계각층,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시민들의 바람이 영상과 현장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고
이어 국민 대표 80명이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무대 위 한가운데 대형 튜브가 임명장으로 하나둘 채워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가슴에서 감사 편지를 꺼냈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불과 8개월 전 계엄과 내란의 공포로 잠 못 이룬 시민들로 가득했던 광장은 희망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망과 꿈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국민이 있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국난을 극복해왔다면서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불과 10여 분 남짓의 짧은 임명식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다짐은 분명했습니다. 빛의 광장에서 치러진 빛의 임명식. 국민주권정부는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달,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시간이었죠. 12.3 내란 극복과 릴레이 정상회담,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과 민생 경제 회복까지 대통령 참모들이 코피를 쏟을 정도의 강행군이었는데요. 변변한 취임식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뛰어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비로소 국민과 함께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달여의 시간을 김재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6월 4일 새벽 내란 정권을 종식시킨 대선 승리.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볼펜 한 자루조차 없었던 텅 빈 대통령실에서의 첫 행정명령 1호는 비상경제 점검 TF였습니다. 전 정권에 임명된 장차관들과도 4시간 넘는 도시락 국무회의로 머리를 맞댔고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일주일 만엔 전쟁 위기로 내몰렸던 한반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동도 걸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을 만났고 취임 2주 차엔 1박 4일간의 강행군에도 G7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렸습니다. 귀국 뒤엔 곧바로 30조 원 규모 추경을 꾸려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나섰습니다.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취임 3주차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취임 40일차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7월 말엔 미국 조선업 부흥 마스가를 내세워 최대 위기 중 하나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달여 사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자리를 찾았고 소비 심리 등 경제 지표 상승 움직임과 함께 코스피도 20% 가까이 오른 상황. 하지만 정치적 대립과 국민 분열, 민생 회복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 이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권성동 의원 당대표 밀어주기 시도 같은 통일교회 국민의힘 지원 의혹이 일회성이 아니었던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에도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으로 거액의 정치 자금이 흘러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통일교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민의힘에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겁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통일교 간부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설교를 한 뒤 실제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국민의힘 쪽에 거액의 정치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권 등 5개 권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특검은 산하의 지구장들이 정치자금 전달 통로가 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가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을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눈 문자 내역을 보면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님께 보내달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개인 입당은 물론 대선처럼 조직도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원이 11,000명가량 늘어났다고도 강조합니다. 심지어 지구별 입당 관련 보고 내용까지 세세하게 전달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통일교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간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의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발로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제시도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18일 비상대기를 공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몰래 가지고 들어온 휴대전화를 보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는데요. 법무부는 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씨까지 단독 접견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방문 조사할 때 쓰기 위한 조사실을 마치 단독 접견실처럼 사용해왔습니다.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 측이 제공해온 배려였지만 이러한 특혜는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면회를 하러 구치소를 찾아온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반입 금지 품목인 휴대전화를 들여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등 지나친 특혜를 누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 다른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하고 접견실이 다 차서 기다려야 할 때는 일반 수감자들이 쓰는 대기실에도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과거의 예우는 없지만 김 씨는 영부인이던 시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피의자가 검찰 청사로 출석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팀이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방문 조사를 한 겁니다. 교정당국은 다만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 피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욕 시간이나 운동 시간 등은 지금처럼 따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